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을 통해 빠른 기술 발전을 이루었고 제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술 발전이 가져온 혁신적인 제품들이 출시되는 것을 지켜보며 소비자들은 기술만 보고 열광하며 제품을 구입하던 시기였습니다. 최근 몇십 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는 기능과 효율을 우선시하면서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는 제조업이 경제 성장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서양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해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점점 인간의 가치가 격화되고 소외되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에게 어필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제품 개발에 도입되었고, 나아가 제품이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를 꾸미는 작업인 브랜딩의 필요성이 인식되었습니다. 그에 발맞춰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가져온 부작용에 거부감을 보이던 소비자들도 물건을 구입하는 기준을 기능과 효율보다는 물건이 지닌 가치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이 추구하는 아이덴티티를 먼저 살펴보고 나의 가치관과 비교하여 공감을 얻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이전에는 제품을 먼저 접하고 어느 기업에서 만들었는지를 보았다면 요즘은 어느 기업인지를 먼저 선택하고 그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애플, 나이키, 에어비앤비, 스타벅스 같은 기업들은 브랜딩의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브랜딩이 정확히 무엇이며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 걸까요? 사실 브랜딩의 개념이 생겨난 역사도 길지 않고 어떤 명확한 가이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브랜딩에 성공한 기업들을 보며 어느 정도 실마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스티브 잡스에 의해 개발된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의 개발, 스토리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이 처음에 만들던 맥 PC 같은 전자제품들은 기술 집약의 최전선에 있던 제품들이었지만 당시 전자제품 디자인은 모두 인간미 없는 딱딱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로고를 직선이 없는 사과 형태로 바꾸고 제품 디자인에도 곡선을 많이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친숙해 보이도록 만들려는 노력을 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이전 핸드폰 디자인이 기업이 만들기 쉬운, 즉 기업 친화적인 디자인이었다면 애플이 처음 디자인한 스마트폰은 버튼을 없애고 사용자와 직접 화면에서 반응하는 GUI 디자인을 도입하면서 소비자 친화적인 디자인을 시도한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 인간의 가치가 격화되고 소외되던 시절, 기업 위주의 디자인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의 가치를 생각하는 스티브 잡스라는 기업가의 경영, 철학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나이키의 저스트 두 잇 그냥 하자, 에어비앤비의 어디에서나 집처럼 편하게, 스타벅스의 인간의 정신에 영감을 불어넣고 더욱 풍요롭게 한다. 이들 기업의 슬로건과 경영 철학은 모두 애플의 사례처럼 기업이 소비자에게 전하는 가치가 제품의 기능이나 효율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보여주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열광하게 만듭니다. 한국의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나 LG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브랜딩을 일찍이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아이폰 개발 스토리나 나이키의 저스트 두 잇 슬로건처럼 기업명만 들어도 떠오르는 이미지는 한국의 기업 사례에서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단순히 브랜딩의 정의를 기업 로고나 슬로건 정도만 바꾸면 소비자에게 인식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영진의 잘못된 이해와 무관심, 무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기업이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확보하지 못해 앞날이 불투명하다고만 말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브랜딩에 대한 인식이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기술력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능과 효율보다는 앞으로 미래의 고객을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먼저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의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의 마케팅에서도 브랜딩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인의 생활 방식이 변화하면서 그 움직임이 급격히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나의 삶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의 목적, 공동 공간의 환경 등이었다면 요즘은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개인의 관심사, 각자의 공간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 우선시되는 요즘은 이전처럼 제품의 기능과 효율만을 고려해 구매를 결정하지 않고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기업의 기술력과 생산력에 맞서 작은 기업이나 1인 기업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니즈가 워낙 다양해졌기 때문에 작은 기업이라도 자신만의 확실한 색깔이 있고 지속적으로 그 색을 보여주고 어필한다면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색깔은 남의 것을 베끼거나 억지로 급조한다고 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본연의 색을 꾸준히 실현해 나가다 보면 공감해주는 소비자가 생길 것이고 그것이 곧 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브랜드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습니다.